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고용보험 개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욱 넓어진 안전망과 새로운 기준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특히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부터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확대까지 핵심 변경 사항들을 완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고용보험 개편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지급액의 현실화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하여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조정될 예정인데요. 이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하한액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사회안전망 적용 대상의 확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대체인력 지원금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로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입니다. 이번 개편은 고용노동부의 37.7조 원 예산안에 기반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공정하며 행복한 일터 조성과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변동 사항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 6만 6천 원, 월 198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상한액이 일 6만 8,100원, 월 204만 3천 원으로 인상되어 하루에 2,100원, 한 달에 6만 3천 원이 늘어납니다. 이는 약 3.2% 인상된 수치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2025년 기준 일 6만 2,460원, 월 187만 3,800원에서 2026년에는 일 6만 6,048원, 월 198만 1,44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하루에 3,588원, 한 달에 10만 7,64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약 5.7% 인상된 수준입니다. 참고로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의 80%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을 이끈 주요 원인은 바로 하한액 역전 현상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에 매우 가깝게 따라붙는 상황이 발생했죠. 2026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을 적용할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 6,048원이 됩니다. 이는 기존의 실업급여 상한액인 일 6만 6천 원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상한액을 일 6만 8,100원으로 인상하여 상한액과 하한액 간의 적절한 격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4가지 핵심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직 사유입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의사 및 능력입니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넷째,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로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가족 간호,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과 지급기간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실업급여액 계산 방법입니다. 기본 공식은 퇴직 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임금의 60%를 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지급되고 하한액인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1일 9만 원인 경우 60%를 곱하면 54,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하한액인 66,048원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일 66,048원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로 예상 지급 일수, 즉 소정급여 일수입니다.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세 미만은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일이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실업급여 개편을 두고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우려사항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188만 원을 실업급여 하한액 월 193만 원이 상회하면서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 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우려됩니다. 반복 수급 문제도 제기되는데 완화된 수급 조건으로 인해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반복 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7%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가 강화되어 근로의욕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의무도 강화되어 형식적인 구직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재취업 노력을 증빙하도록 요구 기준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 모든 개편은 고용노동부의 더 큰 그림인 2026년 총 예산 37조 6,761억 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조 3,309억 원, 즉 6.6%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을 보면 기금이 31조 104억 원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5조 9,082억 원으로 15.7%, 특별 회계는 7,576억 원으로 2.0%를 구성합니다. 주요 기금 지출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직급여가 11조 5,376억 원으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재급여는 8조 1,463억 원, 그리고 모성보호, 즉 육아휴직 등에는 4조 728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망 강화와 미래 노동시장 대비에 정부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 전략 방향은 일터의 혁신, 즉 안전하고 공정하며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주요 변화가 추진됩니다. 첫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이 상향됩니다.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계산 기준 상한액을 현행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단축분도 최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하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둘째,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사업주의 대체 인력 사용 기간 중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대체 인력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적시에 완화하고 복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업무 적응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주 4.5일제 도입 지원이 신설됩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워라밸 플러스 4.5 프로젝트 등 신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 방향은 미래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가지 핵심 투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고용 안전망 확충입니다. 실업자와 구직자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구직급여 예산만 해도 11조 5천억 원이 배정됩니다. 또한 체불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자영업자 실업급여 등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고 플랫폼 노동자나 초단시간 근로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로의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첨단 산업과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에 5,213억 원을 투자합니다. 폴리텍 대학 내에 바이오 AI 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하고 AI 훈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청년층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생애 경력 설계와 전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지원을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5단계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텝 1. 퇴사 후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로 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제출 시에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스텝 2. 워크넷에 접속하여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요건입니다. 스텝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텝 4.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마지막 스텝 5.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맞춰 구직 활동 내역을 증빙하며 실업 인정을 신청합니다. 보통 4주 단위로 이루어지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바로 부정수급의 책임입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단기 노무, 프리랜서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은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사업자 등록 등은 취업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행위들입니다.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로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은 실업급여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하며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연대 책임이 부과됩니다.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해 보세요.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인 www.ei.go.kr에서 실업급여모의 계산, 온라인 교육, 수급 자격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넷 www.work.go.kr에서는 구직 등록 및 다양한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제도 관련 일반 문의 및 가까운 고용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보험법 원문을 검색해 상세한 조항들을 직접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고용보험법 원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